안녕하세요. 곽기영 교수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tidyr 패키지에 포함되어 있는 nest 함수를 살펴보겠습니다. nest 함수는 데이터 프레임에 리스트열을 생성하여 테이블의 셀 안에 또 다른 테이블을 중첩하여 저장합니다. 이러한 데이터셋을 중첩 데이터 프레임, nested 데이터 프레임이라고 얘기합니다. 먼저 예를 위해서 데이터셋을 하나 생성해 보겠습니다. 이와 같이 데이터 프레임의 한 특수한 형태인 티블 형식으로 데이터셋을 하나 생성을 했습니다. 이 데이터셋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 데이터셋은 X열, Y열, G열 3개의 열과 6개의 행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X열을 한번 살펴보시면은 X열의 처음 3개의 행은 X값이 1이고 그 다음 2개의 행은 X값이 2이고 나머지 행은 X값이 3입니다. 그래서 X열을 마치 집단을 나타내는 변수처럼 생각을 해서 X값 각 1, 2, 3에 대해서 하나씩 행을 갖는 새로운 데이터셋으로 형태를 변환을 하고 싶습니다. 다시 말해서 처음 3개 행이 하나 행으로 축약이 되고 그 다음 2개 행이 또 하나 행으로 축약이 되고 그리고 마지막 행이 또 다른 행을 구성하는 총 3개 행을 갖는 그러한 데이터 프레임으로 만들고 싶습니다. X열 같은 경우에는 처음 3개 행에 대해서 보신다 그러면은 값이 모두 1이기 때문에 한 개 행으로 축약하는데 문제가 없습니다. 그런데 Y열과 G열은 그렇지가 않죠. Y열과 G열은 3 곱하기 2의 또 다른 데이터 프레임입니다. 네 번째 행과 다섯 번째 행도 마찬가지입니다. X값은 동일하게 2이기 때문에 한 개 행으로 축약해도 문제가 없지만은 Y열과 G열은 그렇지가 않죠. 2 곱하기 2의 크기를 갖는 또 다른 데이터 프레임입니다. 그래서 한 개 행으로 축약을 할 때 Y열과 G열에 해당되는 3 곱하기 2의 데이터 프레임과 2 곱하기 2의 데이터 프레임을 하나의 행으로 집어넣기 위해서는 데이터 프레임 그 형태로 그대로 유지할 수는 없고요. 리스트열을 만들어서 리스트의 원소로서 집어넣어야 됩니다. 오늘 살펴볼 네스트 함수가 그러한 작업을 해주게 됩니다. 네스트 함수가 어떻게 작동되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네스트 함수의 첫 번째 인수, .데이터 인수에는 데이터 프레임을 지정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이후의 인수에 중첩 대상의 열을 지정합니다. 중첩 대상의 열을 지정할 때는 새로 생성할 리스트 열의 이름을 함께 지정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여기에서는 nData라는 이름으로 지정을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그 리스트 열에 들어갈 열을 벡터 형식으로 지정을 합니다. 여기에서는 Y열과 G열이 리스트 열에 들어갈 열이 됩니다. 이렇게 해서 네스트 함수를 실행을 하고 그 결과를 df.nested란 이름으로 저장을 해 보겠습니다. 저장된 중첩 데이터 프레임을 살펴보면 이와 같은 형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X열은 그대로 유지가 되어 있고요. nData라는 열이 생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 nData는 보시는 것처럼 리스트 구조로 되어 있고요. 이 리스트 구조로 되어 있는 이 세 개 행에 있는 원소들을 보시면은 3 곱하기 2, 2 곱하기 2, 1 곱하기 2로 되어 있습니다. 이 데이터 구조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x가 1일 때에 대응되는 y와 g열이 갖고 있는 3 곱하기 2의 서브 데이터 프레임이 되는 것이고요. 그리고 또 x가 2일 때에 그에 대응되는 y열과 g열로 구성되는 2 곱하기 2의 또 다른 서브 데이터 프레임이 됩니다. 그래서 이 중첩 데이터 프레임의
n데이터열을 한번 보시면은 이와 같이 리스트 구조로 되어 있는 걸 볼 수가 있고, 리스트의 각 원소는 아까 말씀드린 Y열과 G열에 대응되는 서브 데이터셋에 해당이 됩니다. 리스트 구조로 되어 있기 때문에 각 원소를 추출하면은 대응되는 데이터셋을 추출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두 번째 원소를 추출을 하면은 이 두 번째 원소는 X값이 2일 때 대응되는 Y열과 G열의 데이터가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추출할 수가 있죠. 리스트 구조이기 때문에 리스트 인덱싱을 이용을 해서 추출할 수가 있습니다. 이 nest 함수는 중첩 대상열로 지정된 열이 아닌 나머지 열에 의해서 정의된 각 집단에 대해 한 개씩의 행을 생성해서 집단별 요약 작업을 수행합니다. 여기서는 x열이 집단을 나타내는 변수로 사용돼서 1, 2, 3 각 값에 대해 한 개씩의 행이 생성되었고, 그 안에 y열과 g열의 값이 저장이 됐습니다. 중첩된 구조를 해체하려면 onNest 함수를 사용합니다. onNest 함수의 첫 번째 인수에 중첩 데이터 프레임을 지정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인수 cars 인수에는 리스트열을 지정합니다. 이렇게 인수를 지정하고 onNest 함수를 실행하면 중첩되기 전의 원래의 데이터 프레임 구조로 돌아온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리스트열은 지금처럼 한 개로만 제한되는 것은 아니고요. 여러 개가 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표준 패키지에 포함되어 있는 아이리스 데이터셋을 이용해서 여러 개의 리스트열을 갖는 중첩 데이터 프레임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아이리스 데이터셋에는 sepal.length와 sepal.width열에 꽃받침의 길이와 폭이 저장되어 있고, petal.length와 petal.width에 꽃잎의 길이와 폭이 저장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스피시즈열에는 아이리스의 꽃 종류 3가지가 저장이 되어 있고요. 이 아이리스 데이터셋으로부터 꽃 종류별로 꽃받침과 꽃잎 데이터를 각각 리스트열로 만들어서 저장을 해보겠습니다. 이와 같이 해볼 수 있습니다. 네스트 함수에 리스트열을 2개를 지정을 합니다. 첫 번째 리스트열은 꽃받침의 데이터를 저장할 리스트열이고요. 그리고 두 번째 리스트열은 꽃잎의 데이터를 저장할 리스트열입니다. 꽃받침의 데이터는 sepal.length와 sepal.width에 보관되어 있기 때문에 그 열 이름을 벡터 형태로 지정을 해줍니다. 그리고 페탈 리스트열에도 petal.length와 petal.width를 열 이름으로 지정을 해줍니다. 이렇게 해서 네스트 함수를 실행하면은 sepal 리스트열과 petal 리스트열을 갖는 새로운 중첩 데이터 프레임이 생성이 됩니다. 그렇게 생성된 중첩 데이터 프레임을 iris.nest이라는 이름으로 저장해 보겠습니다. 생성된 데이터셋을 살펴보겠습니다. 보시면은 sepal이라는 리스트열이 생성이 되어 있고요. 또 petal이라는 리스트열이 생성이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 sepal이라는 리스트열에는 아이리스 꽃 종류별로 3가지 서브 데이터 프레임이 팁을 구조로 저장이 되어 있습니다. 실제 데이터를 한번 보시면은 이렇게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리스트 구조로 되어 있고요. 3개의 원소를 갖고 있습니다. 3개의 원소 각각은 아이리스 꽃 종류를 나타냅니다. 첫 번째 원소는 세토사 꽃 종류고요. 두 번째 원소는 페리시칼라 꽃 종류고, 세 번째 원소는 버지니카 꽃 종류입니다. 이 3개의 꽃 종류별로 sepal.length와 sepal.width의 데이터가 저장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네스트 함수는 dplyr 패키지의 groupby 함수와 종종 함께 사용됩니다. groupby 함수에 의해 그룹화된 데이터 프레임에 네스트 함수를 적용하면 그룹화에 사용된 집단 변수를 제외한 나머지 변수가 중첩되어
리스트열에 저장됩니다. 여기에서는 표준 패키지에 포함되어 있는 empty cars 데이터셋을 이용해서 그러한 작업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empty cars 데이터셋에는 여러가지 다양한 자동차 관련 정보가 저장되어 있습니다. 그 가운데 CYL 변수에는 실린더 개수가 저장되어 있습니다. 여기에서는 실린더 개수별로 데이터셋을 분할해서 리스트열로 저장해 보겠습니다. 먼저 그룹바이 함수로 실린더 개수별로 분할된 그룹화된 데이터 프레임을 만듭니다. 그리고 이렇게 그룹화된 데이터 프레임에 네스트 함수를 적용합니다. 그러면은 중첩된 데이터 프레임이 생성이 됩니다. 생성된 새로운 데이터 프레임을 empty cars.n이라는 이름으로 저장을 해보겠습니다. 코드를 실행해서 생성된 데이터 프레임을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이와 같이 데이터란 이름으로 리스트열이 생성이 되어 있고 그 아래에 실린더 개수별로 분할된 데이터셋이 팁을 형식으로 저장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작업은 집단별로 분할된 데이터셋의 분석 모델을 적용할 때 특히 유용합니다. 예를 들어 조금 전에 생성한 중첩 데이터 프레임의 리스트열에 저장된 실린더 개수별 데이터에 대해 회귀 분석을 수행해서 연비와 무게 간의 회귀 모델을 또 다른 리스트열로 저장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작업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러한 작업을 위해서는 퍼 패키지에 포함되어 있는 맵 함수가 필요하기 때문에 먼저 퍼 패키지를 메모리에 적재합니다. 그리고 새롭게 생성할 데이터셋의 이름을 empty cars.m이라고 해보겠습니다. 실린더 개수별로 분할된 서브 데이터셋에 개별적으로 회귀 분석을 수행을 하고 그로부터 생성된 회귀 모델 객체를 모델이라는 이름의 리스트열로 저장을 합니다. 맵 함수의 첫 번째 인수로 지정된 이 데이터 인수는 앞서 생성한 중첩 데이터 프레임의 리스트열 데이터를 얘기를 합니다. 이 리스트열 데이터로부터 실린더 개수별 서브셋 데이터셋이 회귀 분석을 위한 lm 함수로 넘겨지게 되고 그러면 lm 함수는 연비를 종속 변수로 하고 무게를 독립 변수로 한 회귀 분석을 수행해서 그 결과를 모델이라는 이름의 리스트열로 저장을 해줍니다. 이렇게 생성된 데이터셋을 실린더 개수에 따라서 정렬을 해서 출력을 해보겠습니다. 생성된 데이터셋은 이와 같습니다. 기존에 있었던 데이터 리스트열 이외에 추가로 모델이란 리스트열이 생성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모델 리스트열에는 실린더 개수별 회귀 모델 객체가 이렇게 저장이 되어 있습니다. 한번 내용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3개의 원소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이 3개의 원소는 각각 실린더 개수가 4개인 경우, 6개인 경우, 8개인 경우를 나타냅니다. 첫 번째 원소에는 실린더 개수가 4개일 때의 회귀 모델 객체가 저장이 되어 있고요. 두 번째 원소에는 실린더 개수가 6개일 때의 회귀 모델 객체가 저장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원소에는 실린더 개수가 8개일 때의 회귀 모델 객체가 저장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리스트열에 저장된 회귀 모델로부터 여러 가지 정보를 추출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여기에서는 회귀 모델의 회귀 개수를 한번 추출해 보겠습니다. 실린더 개수별 회귀 모델의 회귀 개수는 이와 같이 추출해 볼 수 있습니다.
이 코드를 실행하면 실린더 개수별 회기 모델의 회기 개수를 구할 수 있습니다. mapdbl 함수의 첫 번째 인수로 지정된 이 모델은 우리가 조금 전에 생성한 중첩 데이터 프레임에 리스트에 열린 모델을 얘기를 합니다. 그 모델에는 실린더 개수별 회기 모델이 저장이 되어 있고 그 실린더 개수별 회기 모델이 회기 개수를 구해주는 이 코이피션스 함수에 전달이 돼서 실린더 개수별 회기 개수를 추출을 해줍니다. 이번 시간에는 tidyr 패키지에 포함되어 있는 네스트 함수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다음 시간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